여러분들은 이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이 도구를 왜 만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애텀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자로서 그냥 나는 좋은 물건 좀 싸게 쓰겠다.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좀 절감되는 정도, 또 제품에서 얻는 품질 만족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소비자로서만 만족한다고 하면은 애터미가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도구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대개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일이에요. 이 과정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삶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목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달성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요거를 나중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사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얼마를 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성공을 하는 건지, 또 어떤 모양으로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 장안에 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광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원래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성공을 할까? 아니면 우연히 성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번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통계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30세부터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열심히 합니다. 60에서 90세까지 바로 노후라는 것을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가 약 얼마입니까? 이것도 30년이죠.
자, 대개는 이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들 했는데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성공자, 즉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은 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되어 있더라. 15%의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타계를 했고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전 통계이고 다른 나라 통계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더라도 우리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95%나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겨우 5%만이 겨우 성공을 했고 그중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100에 1명밖에 성공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문제는 여기서 인생이 또 끝나버리면은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노후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이 상태에서 노후 30년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늙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나큰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60년을 이제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을 해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문제가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노후 대책이 안 서는 삶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잘 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노후 대책도 안 서 있는데 일자리도 지금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집안에 노인네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노인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자녀들끼리 누가 모시느냐, 병원비를 어떻게 되느냐, 생활비를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자식들한테 부담만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인생 목표를 삼을 때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은 단순히 부담 안 주는 정도로 삼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네기는 그걸 살펴봤더니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성공의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즉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방법만 적용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로 있던 약관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20년 동안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집대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라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이 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한길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연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정북향의 원리.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속리산 이 골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시죠?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북쪽이 어딘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대체로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저쪽이라고 지금 우기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부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을 북쪽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감도장 갖다가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가 북쪽이라고 정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침판을 딱 갖다 대봤더니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북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농장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농장의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법칙이 있듯이 인생 농사도 이 농장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 사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땅을 산다, 농기구를 준비한다, 농기구를 살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농기구만 있으면 뭐하냐, 인부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논을 살지 밭을 살지 이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논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땅콩을 2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땅콩 무엇을 거둘 것인가? 땅콩이라는 것을 거두겠다고 하면은 문온을 사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뭘 사야 되냐면 강가에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논을 살 건지 모래밭을 살 건지가 결정이 되고 언제 심을 건지도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논의 넓이라든가 모래밭의 넓이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자, 첫 번째 하는 게 심을 것인가가 아니고 거둘 것부터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고 세 번째 가꾸다 보면은 이제 가을거지에 내 머릿속에 얻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머릿속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은 농부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농부는 머릿속에 먼저 그게 들어와요. 쌀 10가마면 10가마. 그러면 쌀 10가마에 따라서 논이 10마지기, 벽씨는 예를 들어서 한 말, 이런 식으로 쌀 10가마에 따라서 이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구마 2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왔어. 거둘 거. 그게 목표예요. 그게 먼저 들어오면은 그 고구마를 언제 심을 건지, 고구마 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구마 2가마라는 걸로 다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목표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든가 국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목표관리 과정이라는 데서 배웁니다. 목표관리. 이게 MBO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MBO 과정이라는 게 목표관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management by objectives니까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먼저 들어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매니징을 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데 목표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 인생 목표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해요. 돈만 있다고 해서 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사람은 몸이 있어요. 육이죠, 육. 요 육 있죠? 예. 근데 육만 있어요? 이 몸만 있어요? 그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보통 영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겁니다. 이 혼은 소울이고 영어로도 구별이 되죠. 영은 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몸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 영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혼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만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어떻게 보면 영과 혼이 사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육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육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게 생겼잖아요? 좋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녀고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영과 혼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집이에요, 집. 이게 초가지붕이죠, 그렇죠? 창문이 있어요. 지금 창밖으로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환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가 들어가고 집안에 나쁜 공기가 다 밖으로 나옵니다. 이 환기통을요, 밑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참 창조주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 식당 집집마다 있죠? 예. 요 길거리 저 골목에 소리 들어오라고 이 봉창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래서 온 동네 소리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집은 항상 온도 관리가 아주 일정하게 잘 되고 있어요. 이 보일러 펌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온몸에다 온수 파이프를 돌려가지고 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가끔 더운 물을 빼내고 나면은 부르르 떨어요. 왜? 온도 떨어졌다, 자동 온도 컨트롤라 운동해서 온도 올려라 해서 부르르 떠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 화장실들 다 있죠. 예. 이 집을 관리하는 두 관리인이 있어요. 요 손이 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집 지키는 자들이 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창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노인네들이 왜 이리 날이 어둡나 그래요. 자기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요, 목소리도 이제 점점 가게 되고, 어떻든 이게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사는 영과 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영과 혼. 자, 이 영은, 그런데 보통 영혼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 보니까 이 영적인 요소, 양심 같은 게 없어요. 이웃집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물었어. 그랬더니 밤에 내가 조금 참을 걸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끙끙거리는 개 봤어요? 절대 그런 놈이 없어요. 개라고 하는 거, 동물들은요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도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나이를 먹어서 자기 죽음이 가까워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시름에 빠진 그런 동물은 절대로 없어요. 그냥 오늘 배가 부르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적인 어떤 만족, 자 배가 부르고 따뜻하더라도 인생이 끝나가면은 뭔가 불안을 느끼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하고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은 첫째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며, 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 욕구가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개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풍요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쳐가면서 돈만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남을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태에서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나 사회에 인류에게 공헌하면서 내 경제적 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오로지 이 풍요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망가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 목표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고 뭐가 그리 복잡해요. 그냥 돈이나 어떻게 번다고 얘기해 주지. 아이고 난 복잡한 거 싫어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서서히 닫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거를 싫어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되게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대개는 못 살아요. 왜? 단순한 데 있는 돈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복잡한 데 있고요, 머리를 복잡한 데다가도 써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다시 머리문을 여세요. 지금 머리문이 닫혀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알았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렇다 치고 다음 얘기 좀 해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 얘기를 그대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요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농사를 지으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머릿속에 봄에 쌀 10가마면 10가마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가을 거지가 돼가지고 곡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곡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머리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공한 모습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냐면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달성이 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하면은 만족스러우세요? 예? 만족스러운 분은 가세요. 지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숙소에 가서 편안하게 발 닦고 누워 자세요.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실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왜? 미래에 노후에 30년, 60년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실패자의 길 위에 서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3년 전이나 5년 전에 성공자는 어떤 모습인지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 모습이.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러 갔어요. 물어봅니다. 어떤 집을 사시게요? 물어봤더니 크고 좋은 집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차 사러 갔다가 무슨 차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차요. 이런 분은 차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차를 사면은 무슨 모델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하고 거기에 엔진은 몇 cc고 가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방은 몇 개짜리고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 어느 지역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것이 딱 정해져 가지고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가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사람, 그려져 있더라도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차를 못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좋은 집 하듯이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삶은 편안했으면 좋겠고 근심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그 막연한 거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한 건지, 돈을 얼마만큼 벌 건지. 돈은 많을수록 좋대. 많을수록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번에 농사 쌀 몇 가마 거둘 거예요 하고 어느 농부한테 물어봤더니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쌀을 한 1000가마, 10,000가마 목표로 삼았어. 그러면 거기에 논 넓이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벽시하며 그 10,000가마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농사해 가지고 짓다가 죽어버린다고. 그게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내 체력을 가지고 내 노동력을 가지고는 10가마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겠다. 아니야, 20가마는 꼭 해야 돼. 우리 가족들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식들도 좀 가서 거들도록 하면 나는 20가마까지는 할 수 있어. 요렇게 갖고 결정을 하지. 쌀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0가마 걷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면 죽어버린다니까, 일하다가. 그리고 밭 그냥 논 갈다가 여름 다 가버려. 가을 돼버려 그냥. 그 넓은 논 갈다가. 그럼 겨울에 얼어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쌀 얼마나 거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을수록 좋죠. 한 10만 석 했으면 좋겠네요. 미친놈이지 그게.
그래도 지금도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농부가 쌀을 많을수록 좋죠. 이런 얘기하고 내가 벌 돈이 많을수록 좋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그럼 벌기만 하다가 죽을 거냐고. 꼭 필요한 돈이 얼마고. 집 넓을수록 좋죠. 넓을수록 좋기는 뭐가 좋아요? 넓은 집 한번 줘봐요? 살아볼래요? 한 10만 평 되는 데다가 방이 한 100개 있어. 하루 종일 청소만 해. 전기료는 한 달에 한 1억씩 나와. 방이 100개여 봐. 전기료 한 1억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난방도 못해. 전기료 아까워가지고. 가스비 아까워서. 그럼 달달달달 떨고 살아야 돼. 그럼 집은 클수록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집은 클수록 좋지. 좋은 집, 큰 집.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 내가 집을 지어봤더니 너무 크게 지었어. 전기료가 200만 원씩 나와. 여러분 전기료 200만 원씩 나오는 집 한번 살아보실래요? 와가지고 돈 제대로 안 벌면은요 살지도 못해. 줘도 못 살아.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집 짓는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만 하겠다. 집은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무슨 집을 크게 지으라 말아 하시는 것. 그랬더니 딱 와서 보시더니 너무 크다. 네 배짱대로 지었구나.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배짱대로 지었더니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 난방비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큰 집 줘도요 세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 집이 유지가 된다니까. 왜? 그 집을 내가 다 청소해야 돼요? 나 못해. 청소하다 쓰러져 죽어. 그러니까 청소할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건비 나가. 그러면 집이 기본적으로 500이 들어가. 500이. 그래도 집 클수록 좋아요? 나 집 크게 졌다 지금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냥. 그럼 집이 너무 크니까요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다리 빠져 죽겠어 그냥.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막 큰 거 좋은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확한 규모를 정해가지고 내한테 딱 맞는 그런 집, 그런 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육이 있죠. 육은 잘 살며, 그렇죠?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거. 이게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람은 죽을 때 한이 맺혀요. 돈은 모았는데 남을 속여 먹고 막 이렇게만 산 사람은요 죽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애터미에서 못 줘요. 애터미에서 못 주고, 그러니까 로얄 마스터들도요 결국은 다 죽어요. 애터미 로얄 마스터 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혼이 있어요.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이게 각각 다 이렇게 하나로 얽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돼요. 혼자 있으면은 아유 그작저작 있다가 죽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 아내가 가난해. 아내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든 부자가 돼가지고 돈 걱정은 좀 안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돈 당신 오늘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지 않아요? 어떻든 자, 지금 집사람하고 좀 살 때 여보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좀 해주면은 여성분들 어때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뭐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면서 자 카드 여기 있어 하고 좀 주면은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런데 데려다가 현모 양처라고 그래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주구장창 시키고 있지. 남자분들 자기 부인에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 세 가지 좀 시키지 않겠다고 착심을 좀 하세요. 이거 봐요, 좋아하잖아요 이거. 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좀 세우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건 내가 안 하겠다. 예, 그 목표를 좀 세워요.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를 안 해야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웃집 아주머니를 좀 고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를 고용을 안 해주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대학생 알바 자리까지 다 뺏어 먹고 있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알바해갖고 뭐 좀 하려고 그래도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이 경제난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다가 전부 이웃집 아주머니들을 다 고용해 줘야 돼. 그래야 국가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 다 기가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기계가 없어, 기계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도 뭐가 되겠다 하고 뭐 했는데 요즘 저기 무슨 뭐 대통령 되겠다 뭐 되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미쳤냐 그래요. 그렇게 꿈을 가진 애들이 없어. 무슨 애국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그 꿈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대부분 왜? 그냥 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든 뭐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좀 월급쟁이로서 300만 원 700만 원 버는 자리 없는 거 하고 거기에만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여러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이런 자리 좀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런 자리. 이거 인생 망하는 자리예요 이게. 300에서 700 벌면은 인생 성공자가 돼요? 지금 성공자가 된다는 표정이야. 우리 아들도 거기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어. 이거 인생 망치는 거예요. 300 이하로 벌면은 애들 가르치지도 못하고 700 벌어봐야 여기까지 벌어봐야 사실은 노후 대책 안 서요. 애들 가르치고 뭐 하고 나면 노후 대책 서요 안 서요? 안 서. 60살 70살 되면요 이 인생 꽝이에요 이거. 절대로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은 또 일이 다 몰리네. 그래서 여기가 레드오션이에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이런 데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한 3천에서 7천 버는 데로 가야 돼. 그걸 노리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요 널널해요. 애터미는 그렇게 버는 자리인데 널널하잖아요 지금.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저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1년을 꼬박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월급쟁이는 답이 없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 백화점 사업을 했어요. imkorea.com이라고. 그런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아줌마부대는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이게 일반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경영자가 망하다 보면 이제 깊은 병에 드는 수가 생기고 그래서 당뇨도 심해지고 간경화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살림 다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차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월세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집사람이 이제 벌러 나간 거예요. 50대 여자가 어디 갑자기 나가면은요 120에서 150 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 이상 벌기 힘들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150만 원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50만 원 월세 내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뭐 식비하고 애들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강경화가 심해가지고 친구 있는 의사가 조금 더 살라고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라. 야, 아직 애들 있는데 어떻게 안 움직여? 야, 돈 못 버는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움직이지 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가망가망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집사람이 벌어오는 그 1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때우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아이, 왜 이렇게 집이 추워? 좀 가스 좀 팍팍 대. 돈 없을 때는 돈 아껴봐야 소용없어. 있는 대로 다 써.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추운 줄 모르는 줄 아세요? 하고 새초롬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춥지만은 당신이 안 벌어오니까 나도 떨고 있는데 돈 좀 벌어오지. 돈도 못 벌어오면서 뭐 큰 소리만 치냐고. 그러다 보니까 티시락 어느 날이요. 그런 세월이 한 3년 가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애들 졸업만 하면은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빈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다리를 끌어안고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여보, 가지마. 내가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지, 노후대책 자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여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주고 노후대책 자금도 통장에다 넣어줄 때까지라도 기다려. 지금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집도 사주고 따로 통장에다가 평생 먹을 만큼 요거는 묻지 말고 써. 당신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는 돈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형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사랑도 깨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절망 속에 정말 갇혀 있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집은 빚쟁이가 와가지고 회사 마지막 정리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려고 사채를 좀 썼더니 그게 다 못 갚고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채업자들 보통 깡다구 아니죠? 집에 와서 눕는 거예요. 3년 싸웠어, 3년. 지쳐가지고 주저앉더라고, 지가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랑도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사랑이 회복돼 가지고요, 집에 가면 거의 붙어 있어요. 여보, 다리 올려 그래 가지고 다리 좀 어줄지요. 그래도 내 손길이 제일 전기가 오지 그러면서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살아. 어떤 사람이 그래. 친구가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열정도 많다. 무슨 힘이 있어서 이혼하냐. 그냥 살지. 그렇게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하냐. 너는 참 삶에 열정도 많다. 나는 그냥 산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살아. 부부가 가서 만나도 그냥 그래 그냥. 응?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좀 뜨겁게 살아가면서 살면 안 돼? 응?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보고 있어도 그립다.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몹시 힘들던 그 시절에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늙은 것이 살아가지고 쓸데없이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요 항상 생활비를 얼마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려워지니까 생활비를 못 보내요. 못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간들이 도와줘가지고 뭐 사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안 보내면은 저 둘째 아들이 웬만하면은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오죽 어려우면은 내한테 돈을 안 보낼까 큰일 났다 그러고 아들 걱정에 그냥 자지러지셔. 그러니까 제가 얼마라도 구해가지고라도 어렵지만은 또 얼마라도 보내. 그러면 요놈이 아주 죽게 되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도 숨은 쉬는 모양이라 그러고 안심을 하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다른 형제간을 통해서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또 아들 효자라고 어머니 위로한답시고 둘째 가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는 더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다시 일어서면은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죠? 그랬더니 아이고 맞제, 내가 어떻게든 네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네가 다시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춤이라도 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제가 다시 재기하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분인데 어머니가 살아 계셔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든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서도 좋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살아계셔서 제가 잘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둘째 아들은 말도 잘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돕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부터 도와나가야 되고, 더 가까운 것은 내 가족, 남편은 아내를 먼저 도와야 돼요. 아내 고생시키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작심을 해야 돼. 절대로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작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다 그렇게 해도 내 집에 내 아내만은 그렇게 안 시키겠다는 작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까운 아내부터 도와야 되고, 부모, 자식 이렇게, 그 다음에 형제간, 사촌, 그러면서 친척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인류를 위해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 삼아서 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일 삼아서 해야 돼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구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팍 뿌리고 자기 기분에 자기 기마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그거는 도리어요 남을 망칠 수가 있어요. 받고도 자존심 상하게 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아예 뻗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생을 더 망쳐버리는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연구팀을 만들었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주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사니까 기부금이라도 몇 천씩 몇 억씩이라도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잘 못 살면 어떻게 주냐고요. 내가 못 살던 시절에는 텔레비전 보면은 어려운 애들, 가난한 애들, 병든 애들 보면은 눈물은 줄줄 흘리면서도 아이고 내 자식도 못 챙기니까 이걸 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제는
제법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돼요. 잘 사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냐면 한 편의 영화로 그려내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 여러분 머릿속에다 한 편의 영화로 그려내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화의 감독도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여기다 이름을 좀 꼭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 줄만 쳐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요거를 오늘 저녁에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발표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드려요. 거기 빈칸에다가 채워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우리가 6이 있고 0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6이 요구하는 것은 잘 살며, 0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항목이 여기에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건강 들어가죠. 그렇죠?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의식주, 그 중에서 먹는 거, 입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해결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엔 자동차도 필수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효도도 들어가고, 그렇죠? 배우고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헌, 봉사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잘 살려고 하면은 현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현금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죠? 어때요? 한 5억 정도 남편 몰래 쓸 수 있는 돈 한 5억 정도 통장에 따로 있다. 빚 없고 집 있고 차 있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남편들 아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한 5억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 거 좀 가져보겠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또 뭐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네모진 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칸에다가 자, 현재 자기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10칸 정도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 타고난 건강 때문에 뭐 중간뜨기는 된다. 주택, 내가 살고 싶은 주택하고 현재 사는 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3점? 네, 3점. 뭐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지금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이게 잘 굴러가려고 하면 10점 만점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10점 만점을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러운 인생 수레바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택 지금 3점짜리야.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전세 살아.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 예? 7억. 예, 7억짜리. 예, 1억 전세에서 7억으로 올라갔어요. 예, 방은 몇 개? 5개. 예, 아파트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예. 자, 어떻든 이런 집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죠. 그 다음에 효도는
어머니, 지금 얼마씩 드려요? 받고 있어요? 얼마씩 드려요? 예? 20만 원? 예. 어머니가 20만 원 가지고 잘도 사시겠네. 부모님한테요,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면서 효도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돼, 생활비. 생활비를 드리려고 하면은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왜? 노인네들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집안에 청소해주러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하면은요, 300원 있어야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요. 저 같은 경우 한 450이 매달 내려가. 450이 매달 내려가는데도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셔. 네 아버지가 6.25 때 누구 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석 달 동안이나 그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살았는데 고부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있는데 내가 뭘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500 보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여한을 다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7억을 모으려고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30년 후에요? 몇 년 후에? 5년 안에. 그렇죠? 5년 안에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5년 안에 7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한 1억 3천, 1억 4천 모아야 되겠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면 1,000만 원 이상씩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집값으로 저축하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이상 모아야 요 7억짜리 집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에서 700번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답게 못 살아요. 절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공을 하나씩 더 붙이세요. 최소한 3,000에서 5,000원 벌어야 사람답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한테 3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00에서 700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300을 드리냐고. 자녀들도 교육 제대로 시키고 봉사도 하고 현금도 한 5억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석 달만 돈 안 들어오면 꼴까닥 죽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도 산다고 생각하면서 대책을 안 세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한 3년 5년은 놀아도 집안 살림이 끄떡 없을 정도의 돈은 좀 가지고 있어야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나는 평생에도 500도 못 벌어봤는데 말이 5천이지 어떻게 번다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돈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이요, 돈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이 돈을 번 사람들이요 돈에 대해서 잘 알려주질 않아.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왜 안 알려주는가 했더니 부자들이 겁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부자한테는 제일 겁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면은 자기 집에 청소해 주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자기가 그 큰 집 다 청소해야 돼.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부자고 다른 사람이 가난해야 싸게 갖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 되면 부자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노하우, 돈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 근데 저만 착한 부자라 제가 오늘 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500만 원 버는 것보다 5천만 원 버는 것은 훨씬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은 많이 벌수록 쉬워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게요? 잘하시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벌고 있어요.
실제로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배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달에 그런데 1억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 놀린 게 돈이더라, 돈은 재미로 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힘들게 벌고 있어. 그러면 돈을 적게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버는 게 더 쉬워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느냐, 많이 버는 것이 힘든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벌려고만 하고, 적게 버는 그 일자리는 박이 터지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박 터져. 그래서 피바다예요. 그래서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푸른 바다로 가야 돼. 블루오션 전략. 그게 많이 벌기 전략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야 된다. 되게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가계부는 부자가 쓸까요? 가난한 사람이 쓸까요? 가난한 사람이 다 가계부 쓰고요. 가계부 쓰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들은요, 되게 가계부 안 써요. 제가 아는 부자치고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저도 안 써. 저도 안 써요.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쓰고 살아요. 쓸 시간이 없을 뿐이지 대충 편한 대로 쓰고 살아요. 자, 그러면은 수입에 맞춰가지고 아등바등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나는 3천만 원씩을 매월 지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찾느냐? 3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수입처를 찾는 거고, 수입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지출을 얼마씩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자, 지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출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이것도 오늘 배우셨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뭐 하면 돼요? 애터미 사업하면 돼요. 방법 다른 데서 안 찾아도 돼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고견 나왔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만 명 중에서 그 숫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200만 회원 중에는요, 대부분이 사업할 생각, 돈 벌 생각 없고 그냥 싸고 좋으니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돈 벌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사람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억 이상을 벌고 월 1억, 연간 2억에서 1억 2억을 버는 사람, 억대 소득자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만 명 중에서 이 몇 억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뭐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한 120, 30명 되고 2억 이상 버는 사람은 한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 몇만 명 중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개 3년에서 5년이 걸렸어.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초창기에 요 몇 사람 안 될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월 몇천이 아니고 몇백에 가 있겠죠? 그럼 요때쯤 가면 이 사람들이 요 숫자가 확 또 늘어날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는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의 성공자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몇만 명이 나서는데, 여기는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는 몇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성공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몇만 명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들면은 3년, 5년 후에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몇백 명밖에 안 되네, 에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몇만 명은요, 나중에 돈을 버는 몇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지출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지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것부터 작심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건지는 내일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매달 지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집 하나 7억짜리 사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5년 안에 7억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애터미 회원들이 거의 대반이 다 50세대란 얘기예요. 50세대. 그러면은 50이고 60대고 그러면은 여기서 20년 만에 집 사면은 사자마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빨리. 빨리 사봐야 이거 좀 살아보다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돈은요, 돈이 벌릴 때는요, 정신없이 벌려요. 여기도 왕년에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이 있죠. 돈 벌릴 때 어떻게 벌립니까? 정신없이 들어오죠? 웬일인가 싶고 그렇게 버는 거예요. 깨작깨작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살겠다고 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 굳혀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내일 발표를 할 겁니다. 선배들이 작성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요령 첫째,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적는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금액을 환산을 해야 돼요. 금액.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정해야 돼요. 기한.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무슨 모델, 가격은 얼마, 금액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내년에도 5년 안, 그 다음에도 5년 안, 5년이 지났는데도 또 5년 안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런 식으로 딱 적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꽉 박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머릿속에 명료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굳게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살을 턱 쏴. 화살을 쏴놓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얼른 관역을 그려 거기다가. 그리고 맞췄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삶의 목표가 서민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서민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관역 그려놓고 나는 원래 서민이 목표였거든. 서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서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귀족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서민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서민들 외면하고 서민들하고 원수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민들을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베풀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역을 그려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5천댁이 되겠다. 그래 놓고 화살을 쏘다 보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다가 보면 여기 맞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역을 그려놔야 맞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이 영화가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매달 쓰셔야 돼요. 이제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드리니까 12번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정말 내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억짜리 집에 살고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내 부모도 잘 모시고 하는 그런 삶, 정말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조카 결혼식 하면은 돈 없는 조카는 내가 시집을 보내야 돼. 돈 없는 조카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시킬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조카가 있어. 부모를 일찍 잃은 조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결혼식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축의금 어떻게 내요? 아이고, 200~300원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 낼까 50 낼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렇게 떠가지고 예식장에 나타나. 좀 부모 없는 힘든 조카가 있으면은 한 3천이든 5천이든 좀 집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것도 축의금도 예식장에 가서 내지 말고 결혼을 발표를 하면은 얘들아 내한테 인사 좀 와라 해가지고 인사 왔을 때 자 얼마 안 되지만은 요거 가지고 미리 좀 살 것들 사고 준비들 좀 해라. 그러면서 좀 한우 1,000만 원 주면 안 되냐 이거야. 그렇게 주려고 하면 내가 한우 1,000씩 벌면 돼요. 그리고 한우 1,000씩 버는데도 그걸 못 줘요? 안 줄 거예요? 지금 안 줄 표정이셔들 보니까. 그렇게 좀 주면은 집안이 다 화목해져요. 응? 형제간들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집안에 형제간에 잘 안 만나는 경우 있어요. 대개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그렇거든요. 도리어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형제간한테 요즘 어려운 거 없냐고 돈 좀 더 보내줘. 그리고 전에 건 잊어버리라고 그래. 그러면은 사이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형제간들끼리도 서로 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정말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존경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확실하고 완벽하게 그려내야 된다. 그게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투도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안 그려지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사업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한다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화장품 하나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따위로 얘기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돼.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야 친구야 나 좀 빨리 만나라.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내가 너한테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내가 알려주겠다. 나도 그 일자리를 찾았는데 너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빨리 만나. 빨리 안 오면 영자한테 연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따라 나서 어디 가는데? 속리산. 왜 가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따라와서 보면 알아.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확 좀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얄 클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그려졌던 건 아니지만은 김성일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는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라도 시작을 했어요. 뭔가 머릿속에 얼마를 벌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게야. 300만 원 목표로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야 돼. 명료하게 돌아야 돼. 제가 벤츠를 타고 있어요, 벤츠. 그런데 월급쟁이 할 때는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요. 한 15년 전에. 그때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이 벤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그 벤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첫사랑처럼. 잠이 안 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그 벤츠를 파는 가게 쇼윈도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거를 눈에다 담고 머릿속에 다시 명료하게 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츠 문을 턱 닫는데, 벤츠는요 소나타는 텅 하고 닫히는데요 벤츠는 쪽 하고 닫혀요. 닫히는 소리가 달라. 그런데 어느 날 벤츠 문을 닫았는데 텅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벤츠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는데 아직 소나타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를 꿈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의 사원이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선다, 겸손히 섬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절대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경영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현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그 바람직한 삶, 내 꿈속에, 비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마이크네 뭘 믿고 말고 해.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바보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 내가 미래에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억짜리 집에 살고 마당이 400평이고 그 남양주에 있는 집 속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조카 결혼식에는 5천만 원 축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친구가 어려우면은 가가지고 친구야 말로만 유료할 것이 아니고 돈 걱정하지 마, 우선 여기 1,000만 원 놓고 간다, 수술하거나 해서 더 큰 돈 들어가면은 내가 그 돈 다 될 테니까 너는 병만 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로서의 모습, 그런 삶을 살겠다고 거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땅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전 위에, 내 꿈 위에, 내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삶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요게 일이에요. 요게 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삶은 규정 잡힌 삶의 모습을, 비전을 그려내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서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 싫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가가지고 얼마든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짓밟고, 아는 사람들이 짓밟고, 모르는 사람들이 짓밟아도 내가 짓밟히면서도 당신들이 짓밟는 것도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깜짝 놀라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다. 밟더라도 지금 밟아라. 지금 밟고 내 물건이나 좀 써주라. 짓밟히면서도 뒤에서 돈 세는 거예요. 요게 똑똑한 거고 요게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평생 바닥에서 살 것이 아니고, 짓밟히더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만든 비전 위에 어느 날 분명히 서 있을 거다.
그게 3년 5년 안에 나는 그 위에 서 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다. 당신들이 우러러볼 때 나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요 그림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내일 발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